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보현입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재테크 중에서도 주식이나 물류보다 비교적 접근이 쉬워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최근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블루오션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라는 주제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전문가 이인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루오션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낯설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예. 네. 과거 구로공단이나 그 영등포 물레공단 등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근무 환경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이 생겨난 건데요. 2010년경부터 제조 위주에서 정보통신업 등 첨단 IT 산업이 증가하면서 복합적으로 한 곳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건물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도 있고 정보통신업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업종이 모인 복합시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특히 투자의 붐이 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투자가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너무 치솟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됐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투자하기가 좀 많이 애매하고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으로 이제 상권이 위축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도 계신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제 많이 커졌죠. 물론 뭐 잘 되는 곳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결국 투자하기에는 이제 좋은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가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럼 그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투자금에 비해서 고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규모가 워낙 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투자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네. 최근에 소형 평형대의 공급이 이제 늘고,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다 보니 임대 놓기도 수월해지고, 예? 임대료 같은 경우도 이제 타 부동산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인데요. 투자금을 언제든 필요할 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인데요. 정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이 되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기 안정적인 월세 수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 아닌 기업한테 세를 주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안정적이고 또한 이제 시설비를 들여서 그 세입자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0년 이상 그렇게 새해 들어서 그래서 쉽게 지내기도 나갈 합니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공실률 걱정도 좀 적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실수요자일 경우에 최대 이제 90%까지의 대출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정책 자금과 기업 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의 대출이 가능하고요. 최소의 자금으로 내 공장 마련이 용이하고 월세 부담에서도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예,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실수요자일 경우에 세금 감면 혜택 부분인데요. 네. 취득세 50%, 재산세 37.5%의 감면 혜택과 더불어서 네.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조업자 수가 얼마나 있는가 이건데 분양이나 임대 놓는 입장에서는 제조업자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아무래도 불안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업자 중에 제조업 사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그 표를 보시게 되면 그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네. 전체 사업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높네요. 그렇죠. 네. 종사자 또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구의 17%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다 제조업자는 아니실 텐데 그냥 비종사자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당연합니다. 그 인근에서 이제 주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타 지식산업센터에서 그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붐이 일다 보니까 네네. 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대해 몰라도 당연히 투자 가능하시고요. 네. 과거에는 대규모 공장을 주로 이제 공급을 했던 데에 비해서 최근에는 소형 평형대의 공급이 늘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네. 가정주부들 네, 그리고 네.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적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슬금슬금 사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막 알게 모르게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정부 차원의 혜택이 뭐 당연히 있고요. 네.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정책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과는 다른 혜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취득세 감면 부분이고요. 50% 감면 혜택이 네. 있고, 두 번째는 그 재산세 37.5% 감면, 네. 예, 요런 그 세제 혜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뭐 아파트하고 네네. 이제 그 오피스텔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예, 가능한 거고. 예, 아무래도 투자 용도로 보신다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종부세 대상에서 이제 배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 세 부담이 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그 대출 가용이 최대치다라고 돼 있는데 그 실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90%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네네. 예, 적은 금액으로 그 공장 마련이 아주 용이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황금성에 대한 부분인데 뭐 언제든지 그렇죠. 팔 수 네네. 있어서 빠르게 그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들을 장려하니까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조금 더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소개해 볼 지역은요. 그동안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네. 그 지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양주 의정부의 사업체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성장 관리권역으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 국가적인 세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부분들 4년 동안 100% 감면 그 혜택과 더불어서 네네. 예, 이후에 2년 동안 50% 감면 혜택까지 굉장히 그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유리하네요. 그렇죠. 성장 관리 권역에 해당한 지역. 예,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양주 신도시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양주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지역에 크고 작은 수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기존 공장들이 그 보상을 받고 네, 다 나갔어요. 그렇죠. 네. 의정부나 이제 포천 등지 등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편한 교통과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렇죠. 예. 출퇴근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질 양주 신도시 내 공장 지역으로 입주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과 획기적인 교통 여건으로 양주 신도시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인데요. 네, 뭐 우선은 여기 저렇게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우선 그 최대 교통 호재인 GTX C 노선과 지하철 7호선이 확정이 되어서 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네.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녹색 부분은 시민들에게 이제 쾌적한 그 공원? 환경을 네. 네. 만들어줄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긴 뭔가요? 예, 이곳은 이제 상업시설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다룰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금 부분들 보이시죠? 예, 여기 보라색 게이지 그렇죠. 지식산업센터. 예, 네. 이곳이 이제 바로 외곽으로 이전했던 공장들이 예, 들어올 자족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족시설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고 획기적 교통 호재까지 갖춘 양주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 가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조 공장들이 자족 시설로 이주해 올 수밖에 이제 없는데요. 네. 또한 이제 그 이 지도의 아랫부분, 네.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양주 테크노밸리가 그 올해 착공이 들어갈 건데 네. 이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됨으로써 그에 따른 협력 업체들이 함께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동안 교통 소외 지역에서 편리한 교통과 기반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테크노밸리가 어떤 곳인지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테크노밸리란 IT 계열 기업과 연구 지원 시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등 그 다양한 기업과 그 지원 시설들이 모여 있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남부 쪽의 그 판교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이 테크노밸리 그 조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네.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기업과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그리고 그에 따른 거래처 등 아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 신도시 또한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번 그림은 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건데요. 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타이어나 뭐 엔진 그리고 이제 각종 부품들이 각 업체별로 제조 납품이 이루어지는데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다 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하청 업체들이 그 기업 가까운 쪽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연결해서 그렇죠. 또 오고 사람도 늘고 예. 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구 유입에 있어서 교통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양주 신도시 지역의 교통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획기적인 노선이라 할 수 있는 GTX-C 노선도인데요. 네. 그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 의정부 청량리를 거쳐서 강남, 과천, 수원까지 빠르게 네.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의 끝에서 끝까지 다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 GTX-C 노선은 강남까지 그 80분 걸리던 소요 시간이 약 20분대로 예, 단축이 되어서 반이나 줄면은 너무 좋겠는데요. 대단한 네. 노선입니다. 예. 그래서 강남까지 이제 빠른 접근성이 가능해졌고요. 네. 또한 그 보시다시피 환승 여건도 다양해서 그 1, 2, 3, 4호선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연결하는 각종 노선을 아주 손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 모여 있어요. 네, 네. 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양주 신도시의 지하철 노선 또한 다양해졌는데요. 네네. 지하철 7호선의 경우 포천에서 출발해서 인천 청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교통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값이 움직인다고 하죠. 그렇죠. 예, 강남 접근이 가능한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이 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함께 같이 움직일 보입니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하철이나 급행 철도와 더불어서 서울을 중심에 두고 경기도권 동서남북으로 주요 도시들을 순환하는 고속도로 또한 편리한 교통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좋아요. 네. 네. 그 효율적인 그 도로 이용으로 물류비 등의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상 그 양주 신도시 내의 주요 지하철과 그 광역 교통망 등은 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수많은 인구 유입을 염두에 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적인 부분 또 인프라 그리고 테크노밸리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하거나 추천을 해주실 만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받고 많이 하실 있고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눈여겨본 곳은 양주 신도시 내 자족시설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네. 4,000평이 넘는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전 호실이 드라이브인 제조용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멋져요. 예. 그렇죠. 네. 타 지식산업센터와는 이제 차별화된 6가지 정도의 장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차 공간은 협력업체나 거래처 등의 그 방문이 빈번할 텐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 대수의 330%의 넉넉한 공간을 넓네요. 예. 확보를 해서 이제 불편함을 최소화했고요. 네. 차량이 진입하는 램프폭도 다른 곳에 비해서 넓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네. 그 5톤 차량도 편하게 이동 가능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화물차도 아무래도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렇죠. 예, 저런 것도 장점이네요. 예.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드라이브이다 네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관건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형 하역장을 들 수 있는데요. 예. 웬만한 제조 공장에는 없는 그 40피트 대형 컨테이너 진입이 가능한 네. 넓은 하역장을 제공해서 어떠한 업체든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 화물 차량이 각 공장 안으로 진입 가능한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편리한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공장 안쪽까지 이제 진입이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상하차가 용이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 6m 이상의 높은 층고를 자랑을 하는데요. 6m 이상의 높은 층고를 확보를 해서 같은 면적이라도 그 더 많은 물건 등을 쌓아 놓을 수 있고요. 네. 복층 시공이 가능해서 공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6번째 네. 그 중정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건물 가운데에 중정을 설치를 해서 지하층까지 밝은 자연 채광이 들어와 쾌적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좋네요. 이 위치에 따라서 네. 해를 못 보는 그렇죠. 공장이나 사무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각 층별 배치도인데요. 주차 공간과 복도 넓이 등을 보시면 다른 국가는 달리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네네, 것을 넓어요. 보실 수가 네. 있을 거예요. 네. 5층 건물임에도 열대 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출퇴근이나 층간 이동 시에 불편함을 많이 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이제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층별로 샤워 시설을 완비를 해서 그 여름에 이제 땀 많이 나서 작업하시는 그 종사자분들한테 이제 그 굉장히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각 호실, 각 공장 호실 내부에 그 냉난방 기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쭉 사진 보여주셨는데 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그 중에서도 드라이브인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분들이 대형 마트를 이제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네. 예, 그 보통 이제 차를 타고 그 원하는 층까지 그 운전을 해서 그렇죠. 예, 그 이동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럼 각 공장마다 이제 원하는 층까지 차를 이동하고 물류를 싣고 바로 그렇죠.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에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의 이제 드라이브인의 그 장점은요. 네. 그 많은 양의 물건을 그 커다란 화물차에 싣고 공장이 있는 각 층으로 또는 각 호실로 손쉽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물건을 뭐 적재하거나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네네. 갖고 있는 거고요. 층고가 높으니까 복층도 되고, 그럼요. 저렇게 네. 재고도 정리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복층 시공이 가능한 건데 네. 이제 같은 면적이라도 그 뭐 아래 위층을 공간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네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그렇죠. 된다. 예. 네. 부연 설명 조금 드려보면 네. 예, 특화된 이제 높은 층고로 공간을 이제 상하 분리 할 수 있어서 위층은 이제 사무실이나 네. 뭐 창고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은 공장이나 작업실 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층고가 이렇게 높다 보면 그 공간 활용이 다양하게 네네. 되기 때문에 그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자인 사무실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 보니 위에는 사무실 용도 쓰시고 뭐 어떤 아래층을 따라서, 네, 뭐 손님 공장은 접대용 없고, 네. 예, 사무실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주 네. 좋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형 교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인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